자, 지금 시간이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오후 10시 29분입니다. 자, 이번 주는 다 끝났고요. 예? 이번 주는 다 끝났고, 이번 달은 2거래일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사실, 제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데, 네. 그래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제목은 나비효과예요. 나비효과인데 한번 이 동영상을 보시고, 동영상을 보시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화면은 코스피 200 지수의 월봉입니다. 월봉. 코스피 200 지수의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 예. 자, 이거 아마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공유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환선구는 일단 끄고, 전환선구는 끄고, 지금 중요한 거는 후행 스팬이에요. 후행 스팬. 후행 스팬을 보여드릴 건데, 좀 진하게 해서 보자고요. 자, 지금 후행 스팬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세요. 자,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 입장에선 이게 제일 중요해.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 값이 몇이냐? 322.66입니다. 지금 316.94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다고요. 밑에.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322.66보다 낮은 게 그렇게 중요해?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고점이란 얘기예요. 저 수치가 고점이라는 뜻입니다. 고점. 요거는 2021년 1월이에요. 이게 고점이에요. 고점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요. 여기서 앞으로 이 거래일 동안 322.66을 넘지 못한다면, 322.66을 넘지 못한다면 코스피 200 지수로 봤을 때는 그냥 2021년 1월이 고점이구나 라는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정의하면 끝이에요. 사실 별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봐도 2021년 1월은 고점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큰 이슈가 없어요. 내려온 거예요, 그냥.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다음 화면은 이겁니다. 코스피. 자, 322.66이 기준선 26값이라 그랬죠. 기준선 26값. 예. 그러면 지금 요 위치에서 요게 후행 스팬이고, 요게 기준선 26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보다 높아요. 코스피는.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고. 예? 코스피 200 지수는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아래에 있지만, 요건 코 200이고요. 예. 코스피 지수는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위에 있습니다. 달라요. 그러면 제 의문은, 그러면 이건 고점이 아닐까? 예? 코스피 지수에 이 3300 몇이더라? 3316. 이건 고점이 아닐까요? 코스피 200 지수의 449는 고점인데 코스피 지수의 3316은 고점이 아닐까? 저는 똑같이 고점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못 넘어. 449도 넘기 힘들지만 3316도 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코스피 200 지수가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코스피도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걸 의미할 거라는 거죠. 응? 의미한다. 반드시 간다. 이렇게 하면 또 오해가 생기니까 갈 거다요. 근데 이게 이번 달에 갈 거냐? 그죠? 아니면 다음 달에 갈 거냐?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어. 이 차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자, 후행 스팬은 2423에 있는데 기준선 26은 어디 있냐? 2352에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이번 달에 2352를 가는 케이스가 1번. 예? 이번 달에.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몇 포가 내려야 돼요? 2423. 7. 71포인트가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틀간, 그죠? 이틀간 71포인트가 내린다. 이게 하나가 있고, 아니야. 아니야.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에 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번 달에 가기 위해서 이틀간 71포인트가 하락한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다음 달에 가. 그럼 다음 달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달에 가면 종가가 2352보다 낮겠죠. 예? 만약에 다음 달에 가는 거면 3월 종가가 2352보다 낮을 거예요. 왜냐? 후행 스팬은 종가 기준이거든. 예? 후행 스팬은 종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월 달의 종가는 2352보다 낮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주제를 꺼내는 이유는 이 3월 종가 2350이라는 조건 때문에 그래요. 조건.
자, 이번 달에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아래 코스피 200 지수에서 322.66보다 낮으면 예, 코스피 200 지수에서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코스피도 그렇게 될 건데, 그죠? 코스피도 그렇게 될 건데, 코스피 지수의 기준선 26 값은 2352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해두세요. 기억을 해둬야 된다. 자, 이제 월봉 얘기는 다 했어요. 월봉 얘기는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주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어디냐면 여기 있어. 여기가 후행 스팬 자리예요. 네? 그리고 기준선 26은 여기입니다. 기준선 26은 여기인데 여기가 얼마냐면 2522예요. 2522. 그리고 2521을 넘으면 이제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여기가 2600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2600 얘기 막 하잖아요. 예? 계속 저는 그 얘기만 듣거든요. 2600 갈 거다, 무난하게 갈 거다, 2700 갈 거다, 그런 얘기 계속 듣는데, 예, 거길 가려면 일단 2521을 넘어야 돼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2521을 넘어야 2600을 가는 거예요. 지금은 2600을 갈 수 있는 조건에 부합이 안 돼. 예? 지금의 차트는요, 2600을 갈 수 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계속 저한테는 사람들이 2600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니까요. 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는데 계속 2600만 얘기하냐는 거예요.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는 거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잖아요. 아까 2352로 가야 된다고. 자, 코 200이 322.66 아래로 내려가면 코스피는 2352로 내려가야 돼. 그 2452를 그어봤더니 이 정도예요. 높이가 A.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3월 종가라고. 3월 종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3월 종가 기준으로 2352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는 이 밑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3월 말이에요. 3월 말 봉이 제가 표시한 요걸 B라고 할게요. B가 3월 말입니다. 근데 3월 말까지 후행 스팬이 어딜 가야 되는 거냐? 2400 얼마까지 가야 되냐면 2436이에요. 여기를 C라고 할게요. 2436.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월 말까지 2436 위에 머물면 2600까지 갈 수 있어. 3월 말까지 2436 위에 머물면 2600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고요. 무조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 끌면 또 내려가. 옆으로 횡보해버리면 안 올라가도 돼. 근데 급격하게 올라가고 싶으면 260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 이야기는. 근데 문제는 2436으로 가는 게 아니라 2352 아래로 가야 된다면 결국엔 2436 위에 있지 못할 거잖아요.
이게 월봉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월봉이 322.66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코스피 지수는 2350이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3월 말까지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월봉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후행스팬이 3월 말까지 기준선 26을 돌파할 수가 없어요. 자, 돌파하지 못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3월 말까지 기준선 26을 골드내지 못한다라는 뜻이고, 그건 200이 지금 만들어진 저점을 요거를 D라고 할까요? D가 저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3월 말까지 2436 위에서 움직이지 못한다면, 머물지 못한다면 지금 만들어진 저점은 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점이 붕괴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와닿으시나요? 예? 이게 월봉만 얘기할 때, 자, 월봉을 얘기할 때, 그거 저기 이번 달에 코스피 100 지수가 322.66 아래에서 끝나면 코스피 지수는 2350이 아래로 가야 돼 라는 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였어요. 왜? 2350위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후행스팬은 저가 기준이 아니라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결국 종가가 2350이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걸 뜻하잖아요. 근데 2350이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게 2월이냐 3월이냐에 다른데, 이게 만약에 3월이야. 3월이면 3월달에 2350이 아래에서 머문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주봉의 기준선 26 값인 2436보다 낮은 위치에서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기준선 26을 골드내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그죠? 네. 지금 만들어진 저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소통이 되나요? 네. 2352로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352 아래에서 끝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끝난다는 게 중요하다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 주봉은 골드가 안 나요. 그냥 내려가는 거지. 그러면 3월 말까지 2436 아래쪽에 있으면 지금 만들어진 저점은 저점이 아닌 거예요. 예. 그쵸? 동일한 논리인 거예요. 그리고 2352가 코스피 200 지수로는 한 307 정도 됩니다. 307.7?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죠? 네. 똑같은 원리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여기가 3월 말까지 가야 될 자리예요. 319.57. 예. 근데 코스피 지수가 2352로 가면은 얘는 307.7 정도로 간다는 얘기죠. 예. 그럼 결국 골드 안 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후행스팬 여기 있는데. 그럼 이거 저점 아니란 얘기예요. 예. 278이 저점이 아니라고요. 그럼 다른 거 설명할 필요 있어요? 제가 보기엔 없어요. 278이 저점이 아니라는 건 깨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저점이 아니면 깨진다고요. 저점이어야지 안 깨지는 거지, 저점이 아니면 깨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319.57 위에 머물러야지만 278이 지켜지는 거지, 319.57이 지켜지지 않으면 278도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그 사이에서 버티겠지, 이런 논리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 일목에서 보면 그런 논리가 안 통한다고요. 그러니까 319.57 위에 있지 않으면 278은 붕괴되는 거예요. 그냥 307에 있다가 에이 다시 올라가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322.66을
지키지 못한다는 건 제 입장에선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에이 뭐 그거 뭐 몇 포만 지키면 되는 건데 그거 뭐 별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국에는 코스피 200 지수의 상황이 코스피 지수로 전달이 되고 전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전이된 그 결과가 3월 말까지 악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지수가 오르지 못하고 내리도록 만들 거라는 거예요. 2352점 땡땡으로 내려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코스피 지수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코스피 200 지수에도 똑같이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코스피 지수 빠지는데 코스피 200 지수는 안 빠져요? 같이 빠지지? 그러면 둘 다 주봉에서 3월 말까지 가야 되는 319.57, 2436에 도달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지금 만들어진 연봉의 작년 저점, 올해 저점 말고 작년 저점도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틀 남았죠? 322.66 잘 지켜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나중에 현실화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이 맞다를 제가 주장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 이거 공부해 두세요. 생각보다 꽤 괜찮은 지표입니다. 제가 만든 지표가 아니에요. 저는 띵글이라는 지표를 만든 사람이지 일목균형표를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항상 이게 보조지표를 사용하다 보면 보조지표가 가지고 있는 한계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띵글도 솔직히 한계치가 있죠. 예? 그러면 이제 한계치를 벗어났을 때는 상당히 답답해요. 왜냐하면 방향이 양쪽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방향이 양쪽이 다 보여요. 상방도 보이고 하방도 보여. 근데 어쨌든 본인은 선택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렇고. 상방에 배팅할 거지 하방에 배팅할 거지 배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띵글로 보면 양쪽 방향이 다 보이니까 선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저는 이제 일목균형표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공부를 했고 일목균형표에서 드러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맞을 거냐 틀릴 거냐는 시간이 증명할 거지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는 계속 기록을 남겨놓는 거죠. 왜냐? 지금 제가 욕을 먹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이대로 움직이게 되면 이건 상당히 좋은 자료로 남게 될 테니까요. 자,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 동영상을 꼭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이런 비스무리한 동영상을 몇 개 만든 적이 있어요. 2021년 12월 달에도 만들었어요. 2021년 12월 달에 지금처럼 지수가 한참 오르고 있을 때 제가 막 지수에 대해서 악담을 퍼부은 동영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 3월 첫 번째 주인가? 그때까지 내릴 거다. 3월 첫 번째 주까지 내릴 거라고. 내리기 시작하면 이거 3월 첫 주까지 내려. 그렇게 해서 악담을 퍼붓죠. 사람들한테 욕 많이 먹었습니다. 12월 말부터 내리면 3월 첫 번째 주까지 내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다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가 12월 말이죠. 12월 말부터 내렸잖아요. 12월 말부터 이렇게 내렸는데 여기가 3월 첫 번째 주죠. 여기까지 내렸어요. 자 여기까지 내렸습니다.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자, 3월 첫 번째 주까지 내렸다고요. 저점이 3월 첫 번째 주예요. 여기죠? 여기까지 내렸잖아요. 근데 제가 언제 얘기했냐? 이때 얘기했죠. 이때 얘기했어. 요 부분에서 얘기한 거예요. 하락 시작하면 3월 첫 번째 주까지 내릴 거라고. 여기까지 내렸잖아요. 응? 그 위로 올랐지. 여기까지는 내렸지. 이 동영상이 남아있어요. 이 동영상 남아있다고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동영상을 찍을 때는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었다고요. 근데 지나고 나서는 이런 동영상이 실제로 남아있다니까요. 저는 지나간 건 분석 안 해요. 앞으로만 분석하지.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안 틀립니다. 저 이때 내린다고 했어요? 저 이때 내린다고 했고 이때도 내린다고 했죠? 저
이때도 내린다고 했고 이때도 내린다고 했어요. 여기 예? 여기도 내린다고 했고 여기도 내린다고 했어요. 근데 2022년 8월 달에는 제가 3포 반등이 안 와서 못 샀어요. 고버스를. 예? 그리고 이때 코로나 걸렸어요. 저. 그래서 이 하락을 못 먹었고요. 이건 제가 샀죠. 예? 이건 저 샀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고버스를 들고 있습니다. 제 시나리오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막 동영상 올린 거 허접하지 않습니다. 네. 뭐 어떤 분이 저보고 한 달 내내 틀린다고 했는데 한 달 내내 틀린 적 많아요. 네. 근데 한 달 내내 틀려도 별 상관없어요. 네. 2달 지나면 완전히 달라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투자 전략대로 가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시점에서 그걸 판단하냐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어느 시점에 판단해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제 입장에서 그냥 시간이 증명하도록 내버려둬야 돼요. 틀리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럼 제가 능력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진짜 운이 좋아서 예? 운이 좋아서 나중에 제가 생각한 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건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어요. 322.66 그 아래에서 끝나느냐 위에서 끝나느냐 후행 스팬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2352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일단 저희가 결정돼야죠. 예? 일단 결정돼야 되는 거는 코스피 200 지수가 먼저 결정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실제로 이제 코스피 지수가 2352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는 주봉이 망가진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 고버스를 그리고 SQQQ를 홀딩할 생각입니다. 저 SQQQ도 그대로 다 들고 있어요. 어떤 분이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너 포지션 그대로 들고 있어? 너 하락이라고 하면서 뒤에서 몰래 팔아먹은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 들고 있어요. 저는 손실을 내지 비겁한 짓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